반갑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 다시 보는 탄핵일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이 폐악한 좌파 정권이 있게 한 그 근원이 되었던 바로 2016년과 2017년 탄핵 사태에 대해서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그때 있었던 일들 다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혹자들은 마야의 달력에 따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던 그 2012년 12월에 지구가 멸망하기는 개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청와대에 들어가셨어요. 선친 대신에 우리 원조 각하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잘 이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많은 기대를 모으며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멋진 분이 집권하셨으니 알아서 잘 해내시겠지 하는 생각에 다들 두 다리 쭉 뻗고 신앙생활과 각자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분의 때 조웅 목사라는 인간이 짓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악소문들이 들려와도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집권하시고서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외치는 분마저 크게 일어났어요. 세상 정치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는데 온전히 집중하자 싶기도 했습니다. 헌데 그러던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고 세월호에 대해 온갖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이들이 세월호의 침몰이 저분이 저지른 일루미나티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성도들과 일반인들을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홍해선에 직통계시 예언이 있었고 북괴군들이 남침 땅굴로 쳐들어온다는 말에 성도들은 땅굴 음모론에 매몰되었어요. 땅굴을 제대로 찾지 않는, 있어야 찾지, 거짓말인데 어떻게 찾아. 땅굴을 제대로 찾지 않는 정부를 종북이라 몰아세우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마저 종북 아니냐며 손깍질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자 크리스천들을 감금하고 학살하는 강제 수용소라는 미국 피마 수용소 음모론이 국내 버전으로 로컬라이징 됐어요. 한국형 피마를 건설해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학살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돌았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손깍질하고 6월달에 앞잡이라며 욕에 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쳤어요. 익산의 국가식품개발 클러스터에 이슬람의 할랄 푸드 코너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어. 할랄 단지 운운하는 음모론이 퍼져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슬람을 유입하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 한다는 손깍질과 비난을 했습니다. 이란을 방문할 때 박 대통령이 히잡을 쓰자 또다시 이슬람이 앞잡이냐며 손깍질을 했죠. 그리고 2016년 박 대통령의 친우인 최순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자 이제는 아예 박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마인드 컨트롤 로열하더니 무당의 국정을 농단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심지어는 아가페 목장에서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대로 궁중 아낙네들이 무속신앙을 신봉해서 궁궐에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를 카페지기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고 떠들었단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애국 시민들이나 빨갱이들이나 다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때였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분이니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다 버텨내실 줄 알았죠? 루머와 음모론이 아무리 나더라도 아무 문제도 안 될 줄 알았죠? 그분을 비판하고 손깍질하는 건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의 표출이나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여겼죠? 혹자는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인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죠? 딱히 우리가 나서서 지켜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지켜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조차 같이 손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죠. 지켜드렸어야 했다는 걸.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고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저것들이 촛불 들고 나올 때 이쪽도 태극기를 들고 맞섰어야 했어요. 애초에 세월호 인신제사설, 국민안전처 피마설, 이슬람의 앞잡이라느니 무당이 국정을 농단한다느니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음모론이 나올 때 같이 손깍질하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태극기 들고 거리는 나왔을 때는 이미 그분은 적당들의 포로가 돼서 수인의 신세가 되셨고, 촛불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며 정권을 찬탄한 저놈들은 그 촛불보다 몇 갑절 넘는 태극기를 향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폐악질을 삼고 있습니다. 지몬미나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는 죄송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애써주는 사람을 우리가 힘써 밀어주고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탓해라는 이 정유라의 철없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고, 특종의 누님은 기레기들의 분별 없는 펜대질이 사정없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울분을 치솟게 했습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복한 집안에서 그저 떠받들려 자라 나이만 들고 철이 없었던 무개념한 여대생의 말 한마디였는데, 그녀가 박 대통령의 친구인 최서원 여사의 딸이었다는 것 하나로 순식간에 역적이 됐습니다. 비선 실세 어쩌고 지랄 까불죠?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오촌 당숙의 유촌 동생의 동기 동창이라도 엮였다면 그 사람을 보고 비선 실세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 바로 문재앙의 시작이었죠. 한눈에 살펴보는 탄핵 일지입니다. 시작은 2016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됐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9월 20일에 한겨레의 K스포츠 이사장을 최순실이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대로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10월 24일에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 선포했지만, 이것은 이제 김무성을 위시한 이제 자한당 내 이제 그 여시제 세력들이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개헌은 하되 의원 내각제를 빼버린 독자적인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바로 그날 밤 손석희의 JTBC는 그 유명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사전에 열람했다는 크리티컬을 날렸고, 이것은 한마디로 카운터펀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과열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다음 날인 10월 25일 1차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이틀 후인 10월 27일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8일, 그때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2만 명이 모인 제1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슨 촛불혁명이라 하는 것의 시작이었죠. 촛불의 포갑에 눌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셨고, 다음 날인 11월 5일 20만 명이 모여 2차 촛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11월 12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서 3차 촛불 시위를 열었는데, 진짜 그 숫자가 뭐였는지 말았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들은 그렇게 발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6일 LCT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대응하셨죠. 이 LCT 사건은 여야를 막론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비리 총합 선물 세트입니다. 일선에는 황교안 당시 총리도 이 LCT 사건에 비리에 엮여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헌데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 3일 후인 11월 19일에 95만 명이 모인 제4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26일에는 190만 명이 모인 5차 촛불 집회를 열렸죠. 그리고 마침내 12월 3일 야당 의원 171명이 모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탄핵안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232만 명이 모인 6차 촛불 집회,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그 국회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7일 양일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개최됐어요. 그리고 이틀 후 12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골위 상태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뼈아픈 탄핵 일지였어요. 우리 조국을 봄을 기다리는 빼앗긴 들판으로 만들고, 굳이 비유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과 같은 상황, 아울러 문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탄핵당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6차례에 걸쳐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그때 태극기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촛불의 무리들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자신을 향해 독을 품고 내뿜는 모습을 혼자 맞서야만 했던 박 대통령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 자유한국당,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던 11월 12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이란 자가 처음으로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힘이라도 얻었는지 일주일 후인 11월 20일에는 새누리당의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탄핵 추진을 요청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 11월 28일 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틀 후인 그날,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요청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편이 되어줘야 할 여당 내에서 이러한 배신에 박 대통령의 충격과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이유로 다음날인 11월 29일에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의 자포자기와 같은 발표를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결국 12월 1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에 이르렀고, 3일 후 11월 4일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라는 것들은 박 대통령의 말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6일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라는 당론을 철회하고 탄핵안 표결은 자유의사에 맡기겠다 발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어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을 지켜줄 생각도 없이 배신이 난무한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김무성, 그리고 당시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였다는 자들, 만고의 역적들입니다. 당시 탄핵에 반대하여 지조를 지켰던 새누리당 의원들 중 알려진 일부입니다.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실제 탄핵 찬성표는 234표인데 야당표를 다 합쳐 172표, 여당 내에서 나온 배신표가 62표, 즉 이 명단에 나온 41명 외에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 21명이 더 있어요. 그 62명 중에 꼭 절반이 넘는 35명만 탄핵에 반대했다면 지금과 같은 재앙의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이슬람을 바로 알자던 이해훈 후보, 거기 있네요. 저번에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에 뽑혔던 신보라, 저기 있네요. 박근혜를 탄핵하자던 신보라는 뽑히고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김준교는 떨어지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까? 나경원, 저기 있었네요.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와 손을 굳게 잡고 전당대회를 치렀던 김세연, 저기 있습니다. 역적놈의 새끼들. 믿어드리지 못한 죄, 지켜드리지 못한 죄, 배신하고 등 돌린 죄,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문재앙의 시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저질러진 일이라 하여 그대로 주저앉아 멸망이 당연하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저쪽의 술책일지도 몰라요. 지난날 박 대통령을 향해 인신제사를 했다, 이슬람의 앞잡이였다, 뉴월드의 괴뢰였다 하며 손가락질을 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친다는 사역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교회가 배도하고 성도들이 좌파에 미혹되었으니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패망하고 무너지고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불의 앞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폭압에 그저 순복하고 수그리게 만들려는 저쪽의 사악한 수작이 아닐지 어찌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맞서야 하고 숨이 붙어있는 한 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해서 지조와 절개를 벌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빚을 꽂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애국 우파를 대변하여 이 좌파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대한 세력으로 새로 태어나게 할 최적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에 임명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했는데, 아쉽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또한 이러한 가짜 보수와 적폐의 앞잡이가 뽑히게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좌파정권이 모조리 장악한 이때 대한민국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는 국회에 있습니다. 그날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애국 우파 세력이 둘이 합쳐 과반수 의석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면 그날로 좌파 정권에게 남은 것은 내리막길일 것입니다. 4월 15일 북괴는 태양절이라 경축하며 종북 세력들에게도 저들의 위수 김동이 태어난 날이라 경하해에 맞지 않는 그날이 과거 불임절과 같이 저들 좌파 정권과 북괴의 멸망이 시작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 김무성의 무리들도 같이 멸망하도록. WCC에 배도하고 김정은을 환영하며 문재인을 좋아한다며 미쳐날 때는 그런 크리스천의 탈을 쓴 문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WCC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불의에 한가하여 정의를 외치고 오늘도 내일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인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살려두실 이유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이유를 발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